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수해 복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정말 올해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엄청난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비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철 비 피해는 북한에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심을 달랠 만큼 비 피해가 엄청나는데요. 황해도 웅파군에는 우리 여의도 면적의 2배나 되는 6,000여 정도의 논밭이 훼손됐고요. 그리고 730여 세대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170여 세대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러한 비 피해 현장이 이 황해도 웅파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김정은이가 직접 나가가지고 전략 물자를 풀 만큼 북한 주민들이 민심을 독려했고요. 그리고 당 중앙 간부들이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의 이러한 비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해마다 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산림이 항폐화되다 보니까 장마철 비 피해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해마다 많은 산림을 심지만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산림이 겨울에는 하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올해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올해 11월 10일까지 웅파군 대청리에 800여 세대의 새 집을 무조건 지으라는 명령이 하달됐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야밤에 강행군으로 수해복구 건설장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800여 동의 집을 지을 때 대해서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모금 가재가 떨어졌는데요. 북한 돈으로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그리고 간부에서 3만에서 5만 원이라는 돈을 국가에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지방에는 만 원에서 3만 원이라는 모금 가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 집도 지금 물에 잠겼는데 정말 또 피해복구 건설장에 돈을 내야 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800여 동의 집을 지어야 되는 북한 주민들. 한 개 동에서 무조건 2채씩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세멘트 한 톨 수입 못하는 북한에서 한 개 동에서 맨손으로 집을 2채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집이 나올까요? 바로 토피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집들 대부분 보게 되면 블록호나 벽돌집이 없거든요. 벽돌집은 예전에 일제 때 지은 집들밖에 벽돌이 없고요. 그 이후의 집들은 거의 토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히 상상이 안 될 텐데요. 토피라고 할 때는 볏집 있잖아요. 볏집을 잘게 잘라가지고 산에 가서 진흙을 파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이렇게 틀에 짜가지고 만들어서 쳐가지고 그게 바로 블록풀을 대신하는 토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토피로 집을 짓게 되면 잠깐 내리는 비는 괜찮겠지만 장시간 내리는 비는 흙이라는 게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마철 비 피해 그리고 집 붕괴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북한 주민들, 중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토피 집을 지어야 되는 북한 주민들인데 3년 전 해령의 수해복구 건설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국경연선이었고 또 김정숙의 고향, 즉 김정은의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3대 장군의 고향에 속하는 해령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설선 앞장서서 복구 건설을 할 때 대해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군인들이 야밤에 강행군으로 해령에 와가지고 건설장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때도 아무런 중장비 없이 맨손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말 그대로 또 토피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도 2달 동안 수많은 집들이 만들어졌다고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막 공공연히 축하 방송까지 만들었었거든요. 후에 안 사실을 보게 되면 사실 북한 군인들이 와서 지은 집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었답니다. 역시 부실공사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해령시 돈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을 쓴 게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인력을 따로 사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사비로 집을 지었다고 해요. 왜? 군인들이 짓던 집은 다 토피로 지었고 그것마저도 그 물자를 아낀다고 해서 대충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짓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1년 안 돼가지고 다 무너져 내리는, 이게 바로 북한의 피해복구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더 웃긴 거는 군인들이 쌀만 가지고 딱 건설장에 나오다 보니까 모든 부식물 있잖아요. 이거를 피해복구 주민이 담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주민들이 더 힘들었고요. 더 나가서는 군인들이, 정말 북한은 콧물 난리가 나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내 재산을 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도와주질 않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재난지원금 각처에서 이렇게 후원물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건져낸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건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져낸 물자들을 군인들이 건설 와가지고 훔쳐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물난리로 모든 터전을 잃은 북한 주민들이 군인들이 이런 데로부터 또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북한 해령시 주민들이 군인들이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 정도면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3년 이후 올해 또 음파군의 대청리에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여전히 북한의 보급체계는 열악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겹게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잖아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돈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에 먹은 가제를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제가 있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수해철 하게 되면 1인당 블로크 몇 장, 벽돌 몇 장, 널판자 몇 장, 이걸 안 내게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이거 가져올 때까지 선생님이 쫓아보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가져오겠습니까? 집 울바자 뜯어서 내고, 울바자 뭐 뜯어서 내고, 심지어는 정말 엄마 아빠가 직장 갔다 딱 퇴근했는데 부엌 가는 널판자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갖다 학교에 바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진짜 대한민국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각종 재난재해가 나게 되면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자하고 건설하고 거기에 또 더 멋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고 또 봉사 지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진 대한민국과 북한에 정말 어렵게 수해복구 건설을 해가는 북한 주민들이 상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수해복구 현장과 또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